네,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오늘 장을 통해서 이번 주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신재혁 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굉장히 흐린데 팀장님 얼굴도 그렇게 밝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아, 예. 예. 사실 앞서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헬스장의 동료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세요. 아, 예. 예, 운동하셔야죠. 아, 운동은 딴 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옮기셨군요. 예.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좀 비가 오는 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와는 다른 분위기에 염려할 만한가? 그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간단히요. 네. 예, 일단 뭐 옵션 만기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점 약간 생각한다면 주초에는 좀 흔들릴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만기 효과는 매수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승복 주임님께서 흥분 금지, 좌절 금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월요일 날 이혜림의 SS 여우방을 나갈 때 이거를 반드시 제목을 해야 되겠다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먼저 좀 보자면은요. 6월에 미국 고용 쇼크가 좀 있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쇼크가 다우지수의 발목을 좀 잡았던 부분이고요. 바로 이 고용이 안 좋으면서 그래 맞아. 소프트 패치가 아니라 더블딥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다시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혜림의 SS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 대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고용 지표 이런 게 더 악화되게 나올수록 더 기대감, 경기 부양의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해석으로 인해서 하락을 약간 좀 이렇게 완만하게 잡아주는 모습으로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 신용도요. 8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증시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이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사실 매수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은 아니구나. 그런데 의외로 이 투신권의 매도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7월 달 이제 곧 실적 시즌을 두고 그동안 기관들이 열심히 저가로 매수를 해놨다가 이제는 이런 실적을 빌미로 개인한테 손바꿈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오늘 제목으로 흥분 금지, 좌절 금지가 좌절 금지라는 부분은 뭐 고용 지표가 안 나올수록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뭐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언가 기대감을 지금 나올 수 있는 히든카를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좌절하실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너무나 흥분하지 않았을까? 뭐 이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 같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흥분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흥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좌절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사실 민간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금요일에 고용 지표도 나쁘진 않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좋았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미국은 이 고용률, 실업률이라는 것에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민감하잖아요. 이 고용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고용 지표를 갖다 좀 까서 보면 되면요. 임시 근로자들의 이제 하락세가 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고용 전체를 본다면 아직은 고용률이 좀 낮아지기엔 시간이 좀 걸린다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좀 피크가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들어가면 미국이 어차피 재정 정책을 갖다 좀 더 부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효과는 앞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실업률이 낮아질 수가 있고 고용 역시도 좀 더 창출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이제 제조업 경기가 중요합니다. 제조업 경기 중에서도 만약 자동차 산업이 지금보다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고 매출을 갖다 거둘 수 있다면은 향후에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사이클 자체는 지금보다는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번 6월과 그리고 7월에 나오는 고용지표는 안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의미를 갖다 둘 필요는 없고요. 그보다는 하반기 전망에서 경기를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제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 포커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는 어떻게 오늘 시장을 봤을까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나타냈다가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반면에 기관들은 더 매도 폭을 넓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이 부분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동시호가의 이제 비차익 거래로 계속해서 그 1,000억에서 1,500억 이상 계속 매수를 해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때 보면은 시장에 있는 매물들을 사서 모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외국인들이 그만큼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방향성이 뭐 100%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다우존스 차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급속하게 급한 기울기 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애시당초 좀 조정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업률을 빌미로 해서 조정이 들어가는 좀 괜찮은 타이밍에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기관들이 수익난 부분들을 차익 실현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이제 실업률 발표 이후에 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업률 발표 이후에 장이 하락해서 저점을 형성하다가 중간에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이제 금요일날 코너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률이 안 좋으면 안 좋게 나올수록 제2, 3의 양적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역시 그런 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가의 연동성인데 사실 뭐 유가가 그동안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만 역시 실업률이 경기와 직결되는 부분이 안 좋게 나오니까 유가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유가의 방향성과 경기 방향성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기 방향성과 같이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 일의 베이시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번 달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일의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면서 차익 비차익 거래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 외국인 선물 매수도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장 70%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변동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목요일 날 저희가 확인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2200선은 이번 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실적 시즌에 대한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긍정적인 기대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한 가지 더 볼 텐데 프로그램의 매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분명히 약이 되겠죠. 근데 7월에 옵션 만기일 내일 모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불편합니다. 지금 매물 출회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6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3조 원 넘게 한 달 동안에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유입된 게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7월 만기일에 대규모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진단하기로는요, 시장 베이스가 상당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좋아진다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현재보다 더 좋아지는 않고 현재 수준을 갖다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번 옵션 만기일은 사실 매수 우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물 출회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갖다 동시에 매수할 수 있는 기조를 갖다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나오는 물량은 상당 부분 소화가 되면서 마무리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본다면 만기 당일은 매수 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주임님? 네,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의향일 수 있잖아요. 신한금융투자증권이 굉장히 그 전망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매일 이제 센터장님이 보내주시는 그 시황을 좀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게 보시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하반기의 경기 전망,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핵심 키는 미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반기는 좋을 겁니다. 단지 이제 지금 워낙 상반기에 주도주 얘기했다가 지금은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변동성과 공허한 느낌이 좀 그런 게 많은 거지. 하반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만 잘 견딘다면 우리가 하반기에도 기대를 해볼 만한데 지금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를 이끌 만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제입니다.
하반기를 이끌었던 건 차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주 동안의 반등을 이끌어낸 건 차화정이 아니었습니다. 업종별로 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안 오른 업종도 올랐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서 하반기를 이끌어갈 유망 업종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를 갖다 이끌 수 있는 유망 업종 이번 주와 그리고 7월 중에 좀 더 확인할 수가 있다 보고 있고요. 특히나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많기는 사실인데요. 3분기가 좀 더 중요합니다. 3분기에는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업종들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작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유가의 하락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하반기에 대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유로권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 지역 모두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높아졌을 때 과연 하반기에는 뭐가 대세가 될 수가 있느냐. 상반기에는 유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화정이 올라갔습니다. 유가를 갖다 대체할 수 있고 또 저유가 상태가 고유가 상태에서도 수출을 갖다 지속할 수 있는 업종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유가가 안정적이고 하락이 됐을 때 인플레이션 부담,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는 그런 업종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항공이라든가 해운 그리고 건설, 기계, 조선 등을 갖다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들 모두 최근에 수주가 좀 증가하면서 또 소매 판매에 대한 증가 가능성도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물량을 갖다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요. 또 소비가 증가했을 때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 활성화 관련해서 건설이라든가 조선 기계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차화정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1분기나 2분기만큼 그만큼 증가율이 좋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주가 역시도 상반기에 많이 비트했는데 이 비트를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메리트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은 뭐냐? 펀더멘털이 좀 더 개선될 수가 있고 주가는 대신 낮다라는 쪽에다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각국 정책에 따른 투자가 활성화되는 업종으로 고개가 좀 많이 기울어지면서 이쪽이 좀 더 하반기에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 기대감과 하반기 이익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다가 가격 메리트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업종으로 요약을 해줬는데 항공, 해운, 조선, 건설입니다. 종목으로 압축을 해볼까요? 종목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항공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IT 쪽도 뭐 관련이 됩니다. 유로 지역도 이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면 IT 업종에 대한 그런 수출도 많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 쪽에서 본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으로 볼 수가 있고요. 대한항공은 인수와 관련해서 매각과 관련된 거죠. 아시아나가 좀 더 움직임이 좋으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운 쪽에서는 한진해운을 갖다 들 수가 있고요. 또 STX 조선과 같은 조선 업종의 선박을 갖다가 수주와 관련된 그런 종목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STX라는 그룹은 하이닉스와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이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대신 조선에서 본다면 현대중공업을 갖다 들 수가 있고요. 네. 기계 쪽으로 본다면 두산 인프라코아는 바페 효과가 많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그룹 차원의 두산 그룹을 봤을 때는 인프라코아보다는 중공업을 갖다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건설 쪽으로 본다면 건설에 대한 수주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가지고 네.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데 평창 관련된 수혜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보다는 해외 수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둘 필요가 예. 있고요. 관련된 업종의 탑픽은 저희는 현대건설을 갖다 예. 뽑고 있습니다. 이상의 종목들을 갖다 좀 주의를 갖다가 관심을 갖다 둘 필요가 있고요. 네. 대신 IT 같은 경우에는 3분기보다는 4분기를 갖다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갖다 좀 차근차근 모아가는 시점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업종 살펴보고 IT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네. 정재훈 대리님께 오늘 업종별 현황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대리님, 예. 오늘의 수출주 모델은 내수 주간이었습니까? 예,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과 연동이 아무래도 수출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물건을 다 받아주는 쪽이 이제 소비가 제일 큰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쪽 그 실업률이 좋지 않게 나오니까 그 아무래도 내수 관련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특히 IT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아웃퍼포 하는 모습 잠깐 보이다가 또 쉬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명확한 주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아직도
시장에서 많은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IT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절적인 미국의 소비 패턴으로 봤을 때 7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변동폭이 워낙 장중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 시점을 찾는 거가 쉽지 않아서 지금 뭐 IT가 한물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7월, 8월, 9월이 되면서 미국의 소비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IT 종목은 장기간 상승하는 패턴을 그릴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관련 종목들은 조금씩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반기 좀 지나고 나서 LED 관련 업종들도 IT 종목에서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화학주에 관해서는 이제 사화정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어져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지금 하반기에 이제 긴축이 완화되는 모습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그 관련되는 이제 중국 내수 종목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종목들이지만 중국에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관련 종목들이 이제 혜택을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만 어떠한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머징 국가가 발전을 거듭하게 될 때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바로 탄소입니다. 이 탄소가 배출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화학 원료로 만들어진 원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합성 섬유라든지 합성 고무 이렇게 그동안 쓰이지 않고 있다가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화학 제품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화학 제품들은 화학 업종들은 중국과 모멘텀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좀 실적 부분의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이제 첨언을 닿는다면 CJ 제일제랑 같이 내수 종목이지만 워낙 강세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최근 대한통운 인수권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반등이 좀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는 계속해서 좋은 시선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장 마감 전에 미국 종목인 엘피다가 13%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800억엔 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한화로 약 1조 원인데요. 지진 이후에 지금 최대 규모 자금 조달입니다. 아무래도 뭐 투자 목적이겠죠.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예. 근본적으로 본다면 일본에서 IT와 그리고 자동차의 공장 가동률을 갖다 빨리 높이고 또 여기에 대한 생산을 갖다가 굉장히 박차를 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를 갖다 활성화하더라도 이 반도체 쪽에 해당되는 IT 기업들이 그만큼 생산을 갖다 높이면서 MS를 갖다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IT 업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킨 게임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의 MS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금을 갖다 쏟아붓더라도 한국 기업을 갖다 추월하기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아니면 생산 여력에 있어서 차별화를 갖다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엘피다의 주가가 하락한다고 한국에 있는 IT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거나 실적이 나빠진다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그쪽만의 북잔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의 IT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향후에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이와 관련해가지고 IT 기업의 실적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요. 유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측정하기가 힘들지만 과거보다는 경제에 해당되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구간이 3분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좀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면 한국의 IT 기업의 실적 둔화는 2분기를 갖다 바닥으로 해서 3분기부터 턴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엘피다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건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IT주들의 실적 발표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상으로 본다면 2분기 실적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필두로 해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전년 동기라든가 전분기 대비 모두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이 사상 최고치를 갖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다르게 IT 하드웨어보다는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와
기술과 관련된 신개념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연신되고 있는 게 주가에 많이 반영된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점에서는 약간 한국과는 좀 차별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고요. 한국은 IT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연동성에 있어서는 좀 약간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하반기로 가게 되면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부품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구매력도 많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동성 측면에서는 4분기에 좀 한국, 미국과 연동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주서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IT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업종별로 살펴봤는데 이번 주의 전망과 대응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난주까지 이어진 서머랠리, 안도랠리의 브레이크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대거 이벤트들이 많은 속에서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지 우리는 반등 이후에 지금 고민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한 가지씩 어떤 이벤트들이 남아있고 그에 따른 전망 해볼까요? 예, 이번 주에는 좀 이벤트가 많습니다. 1호 같은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가 금요일 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 법정 한계선을 갖다 상향 조정하기 위한 그런 안건들을 이번 주에 많이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금통위와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옵션 만기일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 군데 굵직굵직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고요. 시장의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위축보다는 약간 좀 살펴보자 하는 그런 입장이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2160포인트를 한 번에 넘어서기는 했지만 지난주에 이 쫓아가면서 주식 비중 확대하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높이 따라가서 매수하기에는 좀 변동성 구간이 있는 거고요. 그 팀장님 요즘 혹시 바쁘세요? 예, 좀 바쁘죠. 많이 바쁘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 여우방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시는 거야. 난 여자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팀장님은 아시아나항공을 점수를 많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신 최민규 과장님은 대한항공을 뽑아주셨고요. 그다음에 정재훈 대리님은 항공주보다는 정유주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 여우방이 말이 여우방이죠. 네. 늙은 누렁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요. 예. 이렇게 일주일 전망을 쫙 훑어주시는 것도. 예. 괜찮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PD님 섭외했습니다. 예. 자, 7월 초에 상승은요. 7월 초에 상승은 사실 그리스에 대한 위기가 완화됐다는 상승으로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은 실적 부분이고 사실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국내 전망을 하는 건 2분기보다는 3분기를 보자 그런 관점으로 실적 시즌을 약간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서 하반기에 뭔가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이 뭔가 히든카드를 내놓을 거는 확실하고요. 단지 그게 언제가 될 것이고 증시가 그걸 좀 먼저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고요. 또 하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히든카드를 내놓건 말건 내 계좌에 있는 계좌에 수익이 나야 그렇죠.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적 잘 체크하시고요. 수급 네. 잘 체크하시고요. 특히 오늘처럼 기간이 이렇게 매도한다는 얘기는 2분기 실적을 확신을 못하지 않나 이런 퀘스천 마크도 한번 붙여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순복 주임님께서 별별 랭킹으로 가져오셨던 것이 여름 수혜주였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순복 주임님의 테마주의 흐름이 정말 말 그대로 계속 신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LTE 관련주, 이거 몇 주 전에 이미 발키리에서 언급이 된 것이잖아요. 네. 롱텀 에볼루션에 대한 그 수혜주도 있고요. 또 이제 제사 이동통신에 대한 그 와이브로 관련주도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도주란 단어는 좀 잊어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반기에는 이렇게 이슈와 수급이 팍 맞물려서 순환매가 계속 돌아갈 것 같으니까요. 매매일지 잘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수급 잘 체크하시고 실적 잘 체크하시면 하반기는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좀 때가 올 것 같아요. 네, 이 복지 테마는 대선 테마와 더불어서 오늘은 또 노인복지 소대 통과 소식까지 테마주들의 흐름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좋은 테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재훈 대리님께 이번 주 대응 전략을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또 차익과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패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이번 주는 중요시 여기고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면 이후에 확인하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봐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HTS 상에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우존스 산업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다우존스 산업지수 말고 운송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그 경기의 민감성을 잘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것이 이제 최고점을 어제 갱신해서 잠깐 밀렸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회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열려 있다는 부분이요. 따라서 미국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일정 계속 체크하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여우방이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항공주는 우리가 약간 좀 겹치입니다만 정재훈 대리는 항공보다는 정유를 얘기를 한 바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배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리랭커님 들으셨죠? 지금 이 팀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말씀하시겠대요.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